안녕하세요. 장애인 운전재활센터입니다. 운전면허 학과시험 대비 동영상 강의가 오늘로써 벌써 8타시가 되네요. 자, 오늘 내용은 차마의 보행자 보호와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개념입니다. 자, 보행자 보호, 횡단보도.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 정지를 합니다. 무조건이 아니라, 자,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자,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냐고, 자, 정지선 앞에서 일시 정지를 하셔야 돼요. 다음에 두 번째, 신호 및 지시에 따라 횡단하는 보행자가 우선입니다. 좌회전이나 우회전, 특히 이 우회전을 하려고 하실 때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보행자가 우선입니다. 우회전이 우선이 아니라 보행자가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횡단보도가 없는 곳. 자, 횡단 보행자. 어떻게 보면 무단 횡단에 가까운, 무단 횡단 하는 보행자입니다. 그때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되고요. 그 다음에 일시 정지하고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입니다. 그때는 서행을 하셔야 돼요. 자,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습니다. 원래 이 안전지대는 차나 보행자가 들어가면 안 되는데, 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신호가 바뀌어가지고 안전지대에 갇혀있는 경우가 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좁은 도로입니다. 그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 옆을 지나는 경우, 자, 이런 데는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도로입니다. 그 옆을 지날 때는 당연히 서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자, 일시 정지합니다. 이 경우는 자, 서행과 일시 정지 두 가지, 자,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할 때, 앉아 있을 때, 서 있을 때, 놀이를 할 때, 자, 이럴 때는 교통사고에, 어린이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자, 일시 정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흰색 지팡이, 메인이죠. 도로를 횡단할 때. 그 다음에 지하도나 육교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분이 지체장애인이나 노인입니다. 특히 지체장애인이라고 생각하시면 휠체어를 타고 계시는데 지하도나 육교에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도로를 무단 횡단하게 됩니다. 이 경우는 역시 일시 정지해서 무단 횡단하시는 분도 보호하셔야 됩니다. 244번입니다. 자, 이거는 특별히 설명드릴 부분이 없습니다. 자, 보행자 통행 방법으로 맞는 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우측 통행의 원칙이, 자, 지금의 원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는 얘기는, 자, 요 보도에는 보행자가, 차도에는, 자, 차가, 그래서 통행 방법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1번에 보면 여기 애매한 편인데 여러 사람이 같이 가면 여러 사람 몇 명인가요? 애매하죠? 그 다음에 2번 도로 공사를 하고 있어. 도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보도에. 그럼 보행자 입장에서 이 도로 공사하는 구간을 비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때는 차도로 통행할 수 있다. 자, 2번은 일단은 문제가 없습니다. 달리기와 같은 운동을 한다고 차도에 들어가는 거 위험하죠. 그 다음에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지 않고 통행할 수 있다. 그러면 보도 차도를 만들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자, 246번. 자, 횡단보도 통행 방법. 자, 역시 마찬가지로 우측 통행을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247번입니다. 자, 보행자에 대한 배려. 자, 답을 두 개 찾는 겁니다. 항상 배려하면 방어 운전한다. 좋은 말이죠. 그 다음에 보행자가 없으면 횡단보도에서 감속하지 않고 이러다가 갑자기 보행자가 튀어나오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도 보호해야 한다. 맞죠?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도 보호.
다음에 보행자보다 자동차가 우선이다. 자, 과거에는 이랬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보행자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1번과 3번이 정답입니다. 248번입니다. 자, 승용차 운전자가 원래 차도를 다녀야 되는데 보도를 횡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떨 때요? 자, 도로 외의 곳을 출입할 때, 또 이 도로 외의 곳, 제일 대표적인 게 주유소입니다. 주유소. 또 주차장, 건물 지하에 있는 주차장, 이런 거 출입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자, 보도를 횡단할 수밖에 없는데, 그 경우에도 일시정지에서 자, 좌우를 확인하여 안전을 확인하고 서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49번. 자, 무단 횡단 중인 보행자를 발견했습니다. 속도는 50km. 자, 횡단 중이므로 일단 급브레이크를 밟아. 급브레이크, 급자 들어가는 건 별로 좋지 않죠. 그 다음에 예측하여 그 사이로. 이것도 상당히 바람직한 운전 행동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속도를 줄이면 멈출 준비를 하고 비상등을, 멈출 준비, 비상등, 주변의 차들에게 무단 횡단하고 있다는 걸 알리는 거죠. 안전하게 정지한다. 상당히 좋죠. 3번이 정답입니다. 250번입니다. 자, 보행자의 보호 의무. 보행자의 보호 의무. 자, 1번. 무단 횡단하는 술 취한 보행자는 보호할 필요가 없다. 틀렸죠. 그 다음에 교통정리가 행해지고 있지 않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도 무방하다. 이렇게 되면 좀 보행자 보호 의무에 해당되는 부분하고 거리가 멀죠. 자, 녹색 신호가 전멸하고 있는 경우, 자, 보행자 신호가 녹색 신호가 전멸하고 있을 때는 막 서둘러 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우회전할 경우 신호에 따르는 보행자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잘못 우회전하시면 자, 도로 주행 시험에서 보행자 보호 위반으로 실격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자, 251번입니다. 자, 이것도 자, 역시 우측 통행이 원칙입니다. 252번입니다. 자, 보행자 통행에 관한 설명. 자, 도로 횡단 시 차의 바로 앞이나 뒤, 이렇게 되면 상당히 위험하게 되죠. 그 다음에 지체장애인, 도로 횡단 시절, 육교가 있는데 자, 반드시 해라. 전동 휠체어 어떻게 올라가요? 못 올라가죠? 이 말이 안 됩니다. 무단 횡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안전표지 등에 의하여 횡단 금지된 도로에서 신속하게 무단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에서 신속하게,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다음에 횡단모드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 그때는 가장 짧은 거리, 긴 거리가 아니라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253번입니다. 자, 보행자는 예외적으로 차도를 통행하는 경우 차도의 좌측으로, 차도의 좌측에는 뭐가 있죠? 중앙선. 이게 중요한 행사가 아닌데 무조건 중앙선 쪽으로 좀 문제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중요한 행사에 따라, 사회적으로 중요한 행사, 뭐 카퍼레이드를 벌이는 거, 이런 거는 도로의 중앙으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 횡단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 도로를 횡단할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부득이한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긴 거리가 아니라 짧은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2번과 3번이 정답입니다. 254번입니다. 자, 보행자의 의무. 자, 신호기에 신호를 따라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신호등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 다음에 지시를 따를 필요가 없다. 이건 말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경찰 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 지시를 따를 필요가 없다. 그러면 보조원을 뽑을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일시적인 통행금지에 따라야 한다. 네, 경찰 공무원에. 1번과 4번이 정답입니다. 자, 255번입니다. 보행자 보호에 대한 설명 맞는 거 두 가지입니다. 자전거를 끌고 걸어가는 사람, 끌고 걸어갑니다. 그러면 보행자로 봐야죠. 그 다음에 먼저 진입한 차량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행자에 우선하는 건 아닙니다. 보행자가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보행자 전용 도로를 설치할 수 있다. 누가? 지방경찰청장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보행자 전용 도로에는 유모차를 끌고 갈 수 있다. 유모차는 차가 들어가지만, 차라는 말이 들어가지만, 자, 자동차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행자 전용 도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3번과 4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256번입니다. 차도와 보도에 구분이 없습니다. 차도와 보도에 구분이 없다는 얘기는 굉장히 좁은 도로죠. 자, 도로에서 우측 가장자리로부터 중앙으로 50c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주차해야 되는 이유. 이 50cm 이상의 거리에 누가 왔다 갔다 할까요? 사람이죠. 그래서 보행자의 통행을 위해서 50c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주차를 해야 합니다. 257번 길 가장자리 구역에 대한 설명인데, 이 길 가장자리 구역은 차도와 보도에 구분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2번은 일단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횡단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거 횡단보도죠. 자동차가 다니는 곳 아닙니다. 길 가장자리 구역에 자동차는 들어오면 안됩니다. 1번이 정답입니다. 258번입니다. 길 가장자리 구역, 좀 전에 살펴봤습니다. 길 가장자리 구역에 대한 설명. 경계 표시는 하지 않는다. 경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행자의 안전 확보, 이게 주 목적이죠. 자,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 설치한다.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도로가 아니다.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 설치하는 거 맞습니다. 도로가 아니다가 아니라 도로가 맞습니다. 그래서 2번과 3번이 정답입니다. 259번입니다.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입니다.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 자, 횡단하는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전방을 살피며 서행한다. 예, 횡단보도에서 서행. 그 다음에 그대로 진행한다. 그러다가 사람을 치게 됩니다. 빠르게 진행한다. 안 됩니다. 경운기를 울리며, 역시, 자, 안전운전과 거리가 멉니다. 1번이 정답입니다. 260분입니다. 자, 길가의 건물 등으로에서 도로로 진입할 때, 자, 일단은 뭐 주차장, 지하 주차장에서 건물로 가는 겁니다. 자, 신속하게 진입한다. 좌측 방향 주시를 켜고 서서히 진입한다. 자, 일시 정지, 일단 정지. 안전 여부 확인, 그 다음에 서행. 안전운전을 한 거죠. 왜냐하면 길가 건물에 있는 도로는 보도이기 때문에, 차가 보도에 올라섰기 때문에, 자,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3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261번입니다. 자, 주유소나 상가를 출입할 때, 자, 역시 앞에 260번하고 똑같습니다. 일시정지, 안전확인, 서행.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262번입니다. 도로의 중앙을 통행할 수 있는, 자, 얼마 전에 풀어봤죠? 사회적으로 중요한 행사, 카퍼레이드. 1번이 맞습니다. 나머지 2번, 3번, 4번은 도로의 우측으로 통행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263번입니다. 좌회전하기 위해 정체된 교차로 꼬리물기를 했습니다. 꼬리물기. 이거는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입니다. 범칙금 4만원. 자, 그 다음에 264번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어떤 상황일까요? 자, 전방에 보시면 이거를 제일 주의 있게 보셔야죠. 횡단보도가 있고 사람들이 도로를 횡단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정지선 직전에 일시정지. 그 다음에 차량 신호와 보행자 신호의 안전을 확인하고 진행합니다. 맞습니다. 경운기를 울려, 자, 보행자를 위협하는 행위죠. 그 다음에 보행자를 피해 나온다.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방 차량 신호에 따라서 진행한다. 차량 신호는 녹색이라도 보행자의 횡단이 끝나지 않았으면 기다리셔야죠. 그 다음에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에 대비한다. 자, 그래서 1번과 5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265번입니다. 다음 상황이라 그랬는데, 자, 여기서 주의 있게 보셔야 될 거는 길바닥에 이렇게 노면 표지가 있는데, 이 노면 표지는 횡단보도 예고 표지입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이렇게 사람이 서 있습니다. 버스나 택시를 기다린다고 보시는 게 좋겠죠. 여기 보니까 택시처럼 보이는데요. 예,
확인이 약간 불가능합니다. 자, 265번입니다. 잘 보니까 노면 표시는 횡단보도가 있으면 알리는 거. 횡단보도 예고 표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맞고요. 신호등을 알리는 거 아니고요. 90km 너무 빠릅니다. 버스 정류장에 사람이 있으므로 버스 정류장이네요. 주의하며 진행한다. 네, 맞습니다. 사람에. 그래서 1번과 4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266번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근데 이 상황에서 제일 주의 있게 보셔야 될 거는, 자, 왼쪽에 이렇게 정차해 있는 버스입니다. 이 버스가 이렇게 정차해 있으면, 버스에 뭐가 있죠? 예, 타고 내리는 승객이 있겠죠? 이 승객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승객이 버스 앞이나 또는 버스 뒤로 이렇게 무단 횡단을 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버스에서 내린 승객이 자, 버스 앞으로 뛰어나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속도를 줄인다. 맞죠?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니까 택시가 중앙선을 넘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역시 버스 뒤에 택시가 있는데 버스가 서 있는 자, 그 얼마나 짧은 시간을 택시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선을 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속도를 높인다. 80km. 자, 편도 1차로의 법정 속도는 60km입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이 정답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버스가 서 있을 때는 버스 앞과 뒤로 승객이 무단 횡단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이후에 요 비슷한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7번입니다. 자,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입니다. 여기 전방의 상황이죠. 안전한 운전 방법은 자, 1번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하도록 정지선에 일시 정지한다. 상당히 좋죠. 빠른 속도로 사람 위험합니다. 우측에서 갑자기 뛰어드는 보행자에 주의한다. 역시 보행자를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경운기 사용한다. 경운기 반복한다. 역시 틀렸습니다. 1번과 3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268번입니다. 전방에 마주오는 차량이 있습니다. 자, 요 차죠. 근데 길이 좁습니다. 이렇게 주차도 돼 있고, 예, 쓰레기, 오토바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차가 지나갈 수 있게끔, 자, 제가 진행을 하면서 우측으로 붙여주면 이쪽에 좌측에 공간이 확보돼서 이 차가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고, 그 다음 제가 진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확보해 준 거. 그 다음에 여기에 과속 방지턱이 있네요. 그리고 차도와 보도가 구분이 안 돼 있죠? 자, 이런 도로에서는 언제 사람이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자, 1번 상대방이 피해가도록 그대로 진행한다. 전조등을 번쩍거리면서 경고한다. 공간을 확보해준다. 3번 좋죠. 경호기를 계속 울리면서 전방에 마주오는 차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이런 대접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보행자가 나올 수 있으므로 역시 보행자 보호를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1번, 자, 3번과 5번이 정답입니다. 269번입니다. 다음 상황인데 보니까 어둡죠. 네, 야간입니다. 횡단보도가 있고요. 여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주오는 차에 전조등 불빛이 강하죠. 그러면 자, 이 횡단보도에 있는 이 사람이 잘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네, 현혹 현상 또는 사람의 상반신과 하반신이 사라진다 그래서 증발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 상황은 야간 운전을 하실 때 극히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첫 번째, 그대로 통과한다. 그다음에 현혹되지 않도록, 예, 현혹 현상에 대한 간접적인 언급이 있네요. 그 다음에 상하로 움직여 보행자에게, 전조등을 움직이는 것은 보행자에게 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행위가 됩니다. 그 다음에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다.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시야 확보를 위해 상향등을 켜고 그러면 마주오는 차에 위협을 가하게 되는 경우가 됩니다. 2번과 4번이 정답입니다. 자, 270번입니다. 자, 270번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
자, 이 상황에서 제일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은, 자, 이 전방에 이렇게 버스 한 대가 서 있는 경우입니다. 네. 자, 좌측으로 이렇게 차로를 변경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버스 앞에 상황을 저희가 알 수 없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선지를 한번 볼까요? 자, 차로를 변경하기 어려울 경우 버스 뒤에 잠시 정차했다가 버스의 움직임을 보며 진행한다. 예. 안전 운전하는 거죠. 하차하는 승객이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 수 있으므로 급정지한다. 자, 좋은데 급정지라는 부분이 급이 문제입니다. 뒤따르는 차량과 버스에서 하차하는 승객의 움직임을 살피는 등 안전을 확인하는 것. 자, 버스 항상 승객. 예,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를 그대로 앞질러 무단횡단하는, 버스 앞으로 무단횡단하는 사람한테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됩니다. 경운기를 울려. 자, 그리고 신속히 역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1번과 3번이 정답입니다. 271번입니다. 다음 상황 그랬는데, 이 상황은 비 오는 날, 자, 이렇게 우산을 쓰고 횡단하는 사람입니다. 비 오는 날은 빗소리에 묻혀서 차 소리를 듣기가 조금 더 힘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경운기를 계속 울려. 예, 역시 문제가 되죠. 보행자 뒤쪽으로, 자, 이거는 보행자 보호 위반에, 보행자 보호 의무에 위반된다고 봐야 되겠죠. 자, 정지선에 일시 정지한다. 맞죠? 전조등을 번쩍거리면서 비 온다고. 그 다음에 횡단을 완료한 것을 확인한 후 안전한 출발을 한다. 역시 맞습니다. 그래서 3번, 5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일러스트 문제입니다. 네. 자, 집지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도로 상황을 알아야 되겠죠. 1차로, 2차로 나란히 주행하는 승용차와 택시. 여기 택시입니다. 택시 뒤를 주행하는 내 차, 보도 위에서 손을 흔드는 보행자. 이 보행자가 왜 손을 흔들까요? 이 택시를 잡으려고 하는 게 목적이죠. 이 택시는 빈 택시면 바로 씁니다. 빈 차면. 자, 첫 번째, 1차로의 승용차와 내 차량 진행 방향으로 급차로 변경할 수 있으므로 앞차와의 간격을 좁힌다. 급차로 변경할 수 있는 거 예상되면 좁히면 안 되죠. 그 다음에 급정지할 수 있습니다. 택시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다. 상당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전방 상황이 잘 안 보이므로 1차로, 2차로 중간에 걸쳐서, 이게 상당히 안 좋은 운전 습관이죠. 그 다음에 손님을 태우기 위해 정차가 예상되므로 신속히 1차로로 급자 들어가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감속할 수도 있어. 우회전하기 위해 감속할 수도 있으므로 속도를 감속하여 뒤따른다. 예, 상당히 좋은 습관입니다. 2번과 5번입니다. 273번입니다. 야간입니다. 주택가 도로를 40km로 주행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에 접근하고 있네요. 야간의 횡단보도. 자, 반대차로에 정지한 차. 이 차가 반대차로에 정지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다고 봐야죠. 횡단 중인 보행자, 후사경 속에 후속 차량, 뒷차가 이렇게 따라오고 있지만, 일단은 중요한 건 뒷차도 중요하지만, 전방에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1번, 속도를 높여 통과한다. 끝나가므로 현재의 속도로 통과한다. 불빛으로 앞의 상황을 잘 알 수 없으므로 속도를 줄인다. 예. 그 다음에 급제동한다. 급히 할 필요는 없죠. 그 다음에 비상 전멸등을 켠다. 뒷차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3번과 5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 상황을 밑에 보니까 편도 3차로, 1차로, 2차로, 3차로. 그 다음에 우측 전방에 택시를 잡으려는 사람. 이 사람이 택시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좌측 옆에 택시가 서 있네요. 주행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 택시가 빈 택시면, 빈 차면 바로 끼어들겠죠. 손님을 보고. 그리고 이 손님도, 이 사람도 이렇게 차도로 내려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속도는 60km. 그러니까 약간 속도를 미리미리 줄여놓을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번에 보니까 사람이 택시를 잡기 위해 차도로, 저희가 많이 해봤죠. 그
다음에 전조등 불빛으로 경고를 준다. 사람을 위협하는 행위죠. 급히 들어올 수 있으므로 속도를 줄여 대비한다. 2차로의 택시가 3차로로. 예, 맞습니다. 택시 주변은 조심하셔야죠. 공간을 좁혀. 이러다 사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2차로로 피해준다. 예, 택시를 일부러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1번과 3번입니다. 275번입니다.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 자, 좌측 횡단하는 보행자. 자, 여기 보행자가 횡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지선 앞에 차량 정지. 이 차가 왜 서 있을까요? 이 여자 때문에 서 있죠. 그 다음에 우측 보도 위에 보행자. 자, 요 보행자들은 이 여자가 건너고 차가 서 있는 걸 보고, 이렇게 다시 횡단보도로 건너갈 의도가 상당히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자, 횡단보도 직전에서 속도를 줄여 횡단보도를 통과한다. 속도를 줄인 거는 좋았는데 그대로 횡단보도를 통과하죠.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좌측에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더라도 사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통과한다. 이것도 자신의 판단이 반드시 옳은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보행자가 건너고 있으므로 일시 정지하여 횡단을 확인하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급정지하면 뒤따르는 차가 추돌할 수 있으므로 그냥 통과한다. 예, 뒷차를 너무 신경 쓰다가 오히려 제가 사고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측 보도에서 뛰어오는 보행자. 예, 이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서 뛰어온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3번과 5번이 정답입니다. 자, 276번입니다. 다음 도로 상황 잘 보니까 횡단보도에서 횡단을 시작하려는 보행자가 있습니다. 막 시작하려는 보행자 30km. 예, 그렇게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자, 횡단보도에서 횡단을 시작하려는 보행자가 있습니다. 저는 자, 우회전을 하기 위해서 우측 깜빡이를 누른 상태입니다. 자, 1번 역주행하는 자동차와 충돌할 수 있다. 여기서 갑자기 역주행하는 자동차 어디 있을까요? 보이지 않습니다. 건물 우측 모터위에서 자전거가 갑자기 나타날 수 있다. 예, 횡단보도가 있으니까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회전하여 들어오는 차와 충돌할 수 있다. 저쪽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차입니다. 그 다음에 뛰어서 횡단하는 보행자를 만날 수 있다. 예, 뛰어서 횡단하는 보행자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왜? 횡단보도니까요. 그래서 2번과 4번이 정답입니다. 277번입니다. 다음 도로 상황. 자, 밑에 도로 상황을 잘 보세요. 횡단보도에서 횡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일시 정지했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출발하려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우측 후방의 보행자. 자, 여기 여자 모습이 이렇게 우측 후방에 보이죠. 자, 이게 일단은 보행자가 서 있고 차가 서 있으니까 이 여자는 이렇게 뛰어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요 반대편에 트럭 한 대가 서 있기 때문에 이 트럭 뒤의 상황을 볼 수가 없습니다. 트럭에 의한 사각지대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자, 뒤에 정답을 찾아보면 자, 뒤쪽에서 앞지르기를 시도하는 차, 예,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반대편 화물차가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유턴할 수 있다, 유턴할 수 있을 만한 도로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길을 건너는 보행자. 이 반대편 도로에서 길을 건너는 보행자는 트럭에 의해서 시야 확보가 안 되죠. 그 다음에 오른쪽 뒤편에 횡단보도로 뛰어드는 보행자. 예, 차가 섰기 때문에 예, 사람들은 횡단보도를 뛰게 되죠. 안심하고. 4번과 5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278번입니다. 다음 상황 어떤 상황일까요? 자, 편도 2차로고 차량 신호는 녹색이고 제동 중인 차량, 이 차가 갑자기 섰습니다. 그 다음에 우산을 쓴 보행자 보입니까? 안 보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차가 쓴 이유는 우산을 쓴 횡단 보행자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비 오는 날이고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1번 녹색 신호이므로 1차로로 변경하여 속도를 내요. 비 오는 날인데 신속히 브레이크 페달을 여러 번 나누어 브레이크 페달을 여러 번 나누어 정지한다. 맞습니다.
1차로로 변경하여 그대로 진행한다. 위험합니다. 급제동하여. 급자들하면 답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빗기림으로 핸들을 꼭 잡아. 미끄러지는 거. 그래서 2번과 5번이 정답입니다. 279번입니다. 자, 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 자, 밑에 상황을 보시면요. 현도 1차로고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예, 여기 조심하셔야죠. 신호등이 없다는 게 더 위험합니다. 자, 반대편에 있는 이 차들은 정체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40km. 자, 요 정체된 차들 사이에서 사람이 갑자기 불쑥 튀어나와서 횡단보도를 건너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여러 대가 주차 비슷하게 차들이 서 있으면 그 사이가 사각지대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1번.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살핍니다. 상당히 안전하게 운전하는 거죠. 자, 차 사이로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서행한다. 예, 서행. 자, 앞차와의 거리를 좁힌다. 위험합니다. 그 다음에 반대편 차들이 움직일 때까지 정지한다.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습니다. 속도를 높여 역시 문제가 되죠. 그래서 1번과 2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280번입니다. 자, 야간 도로 상황인데 잘 안 보입니다. 속도는 50km, 조금 빠르네요. 자, 근데 요 그림을 잘 보시면요, 여기에 자전거 한 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 부분에 보면 사람이 한 명 서 있습니다. 횡단하려고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번 문제 보면 역주행하는 자전거. 예, 자전거는 역주행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건너편에서 차도를 횡단하려는 사람은 조심해야 되겠죠. 답은 1번, 2번 바로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281번입니다. 자, 진흙탕 비포장 도로입니다. 비포장 도로인데 진흙탕입니다. 굉장히 질척질척하고 물도 많이 고여있는 그런 차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측에 보행자가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 걸어가고 있군요. 그러면 조심조심 운전을 하셔야죠. 비포장 도로인데. 자, 1번.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여기까지는 좋지만 급제동한다. 이거 문제죠. 그 다음에 속도를 줄이지 않고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보행자에게 고인물이 튀지 않도록 역시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죠. 경운기에 방해되지 않도록. 예. 자, 경운기가 승용차를 초월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그 다음에 미끄럽기 때문에 서행합니다. 비포장도로고 진흙탕이기 때문에 당연히 미끄럽다고 봐야 되겠죠. 자, 3번과 5번이 정답입니다. 자, 282번입니다. 보행 신호기의 녹색 전면 신호가 거의 끝난 상태에서 먼저 들어가면 위험한 이유. 자, 도로 상황을 보시면 출발하려는 상황이고 현재는 적색입니다. 근데 좀 있으면 녹색으로 변할 걸 충분히 예측하고 먼저 확 달려가면 뭐가 위험할까요? 자, 좌측 도로에서 진행해오는 차가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이 차가. 자, 1번. 내 뒷차가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좌측 도로에서 속도를 줄이던 차가 갑자기 우회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오고 저는 직진하니까 문제가 될 게 없죠. 그 다음에 우측 보행자가 갑자기 방향을 바꿔. 횡단보도 다 끝났는데 갑자기 가스불 그러면서 다시 되돌아오는 거 경험 있으시죠? 그 다음에 오른쪽 오토바이가 횡단보도를 통과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좌측 도로에서 속도를 줄이던 차가 좌회전하기 위해 교차로로 진입할 수 있다. 갑자기 앞에 있는 요 차죠. 요 차가 이렇게 좌회전을 하면 저와의 진입이 경로가 겹치게 됩니다. 자, 3번과 5번이 정답입니다. 283번입니다. 동영상 문제래요. 동영상 문제는 거의 똑같습니다. 문제는. 근데 이제 동영상이 약간 달라지니까. 283번 동영상 문제입니다. 가장 위험한 요인은. 자, 동영상 한번 보시죠.
보행자 신호가 바뀌고 보행자 신호 때문에 멈췄습니다. 예, 동영상이 끝났습니다. 답을 찾으셨나요? 자, 이 영상을 보시면 예, 교통이 상당히 정체되어 있는 교차로를 통과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다시 한번 해설을 들으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을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전방에 차량 신호는 녹색 진입을 합니다. 교차로에. 자, 정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막혀서 1차로로 가는데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자, 보행자가 지나가고 있죠. 자, 이때 보세요. 전방 신호는 아직까지 적색입니다. 자, 이 말은 보행자 신호가 아직까지 깜빡깜빡 살아있고, 자, 그때 정체된 차들 사이에서 자, 요 보라색 윗옷을 입은 사람이 서서히 걸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무작정 건너가겠죠. 자, 요 상황이 위험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자, 2차로에 정차된 차들 사이에서 나오는 보행자. 이 보행자가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보라색 옷을 입은 남자가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자, 284번입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보시죠. 자, 3차로로 차로를 변경했고요. 우회전을 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차로 변경을 한 방향 지시등이었습니다. 직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영상입니다. 자, 요 문제는 답이 비교적 앞에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예, 요 상황입니다.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전방의 차량 신호는 적색이었습니다. 녹색이 아니라. 자, 왼쪽에 이 상황에 보이시나요? 여기 예, 적색이었기 때문에 차들이 서 있고 당연히 보행 신호가 녹색이라고 판단이 되죠. 자, 이 사람이 뛰고 있습니다. 자, 근데 버스 때문에 사람이 가렸죠. 시야 확보가 안 되는 사이에 그 사이에 어떻게 됐어요? 자, 녹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제가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직진을 하게 되면 이 사이에서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자, 요게 284번의 가장 위험한 요인이었습니다. 문제 시작하자마자 3초 만에 바로 답이 나왔기 때문에 예, 이 문제가 의외로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버스 앞으로 뒤늦게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자, 이 문제에서 힌트였습니다. 그러니까 버스가 서 있을 때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시야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버스에 의한 사각지대가 발생한 그런 형태의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285번 문제입니다. 중앙선이 황색 점선입니다. 네, 경운기를 초월했고요. 네, 통과했죠. 표지판은 60km 제한속도. 자, 황색 점선에 중앙선이 있으니까 자, 때에 따라서 초월이 가능한 중앙선이었습니다. 자, 무엇이 문제일까요? 자,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전방에 버스가 서 있습니다. 자, 이 버스가 정차했을 때는 자, 앞에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셨죠? 버스가 정차되어 있을 때는 버스에서 내린 승객을 염두에 두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근데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지나가면 이 버스 앞에서 갑자기 승객이 건너오면 자, 그때는 자, 제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인사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자, 버스를 앞지르게 할 때 정차한 버스 앞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 자, 이런 문제가 버스와 관계된 보행자 보호 관련 문제였습니다. 비교적 이것도 답이 앞에 있기 때문에 정답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286번입니다. 이 안전표지요. 이 안전표지 참 보기가 쉽지 않은 안전표지입니다. 자, 요 표지는 횡단보도가 있고 이렇게 삼각형에 해당되는 부분이 두 개 있는데, 자, 요 횡단보도는 고원시 횡단보도라 표시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사다리꼴과 과속방지 형태로, 그리고 자, 높이가 약간 볼록 튀어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는 지점에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4번에 모든 도로에 설치할 수 있다. 모든 도로에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의가 필요한 부분에 설치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 문제입니다. 287번 문제입니다. 요 안전표지 요겁니다. 자, 요 안전표지 다이아몬드 표시는 자, 횡단보도가 있음을 알리는 횡단보도 예고 표지입니다. 보통 횡단보도 50m에서 60m 전에 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이상으로 8차 시 보행자 보호와 관련된 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